안녕하세요. 오로이 첨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그룹의 자기소개서를 다뤄볼게요. 공통 항목 중에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것과 남다른 아이디어로 문제 계산한 경험이에요. 이 내용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면서 소재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새롭고 남다르다는 아이디어가 만인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정도면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라서요. 이 항목에서 너무 도드라질 정도로 신선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던 걸 본인이 기대하거나 본인이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통 일상 경험,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대내 활동, 수업, 과제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데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 아주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이 항목의 소재로는 거의 100% 충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없다라고 망설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수업에서라도 최소한 교실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남과 다르게 무언가를 했다라고 억지로라도 끄집어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요 소재로도 얼마든지 매력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어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요, 페르소나가 영어 영문학 전공이고요. 그리고 교양 수업을 듣는데 피아노 연주를 자원을 하면 추가 점수를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연주를 잘 못하는 지원자가 점수를 받고 싶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지원을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경쟁을 펼쳐 나갈지 좀 차이를 만들어 갔죠. 그래서 결과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형태로 글을 작성해 볼 거고요. 이렇게 제시하는 사례처럼 일상 경험, 그러니까 수업이든지 학생으로서 일상 경험을 소재로 삼아서 작성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이번 사례로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작성을 할게요. 배경 설명은 어떻게든 필요하죠.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예술과 공연, 교양 과목을 수강할 때 추가 점수를 얻고자 피아노 연주에 도전했습니다. 상황 설명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아노 연주에 도전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은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수긍할 수 있겠죠. 과정과 결과에. 그래서 주제는 피아노로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기였습니다. 그 주제는 피아노로 하는 건데 도구는 피아노인데 생각과 감성을 표현한다 해서 좀 자유롭다. 그래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충분했다라는 점이죠. 딱 제약이 크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주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자신의 강점을 더욱 집약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저마다 개성과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이야기가 나오면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타 지원자들과 다르게 피아노 연주 실력이 기초 수준에 지나지 않아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연주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상황이에요. 차이가 발생한 거죠. 이제 이런 차이를 메우는 게 창의력이 드러나는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주가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설령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습해 난이도가 낮은 곡을 연주할 수 있더라도 능숙한 연주자와는 대등한 경쟁을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상황을 더 설명한 거예요. 왜 연주로 하지 않고
다른 시도를 해야 됐는지, 그럼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제 본인의 상황 설명,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을 다 충족해주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나옵니다. 2에 행위 예술로 연주 형식을 가공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 계기가 다 나왔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반응과 과정과 본인이 감수했던 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과정 설명이 나오면 요건은 다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과 뉴에이지, 재즈, 대중가요 등이 연이어 교실의 공간을 아름다운 선율로 채울 때 개념만으로 연주 형식을 시연하며 대중의 이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부담감은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해야 했던 점, 이 점이 나오죠. 이게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행위예술을 한다는 게 정말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이제 시도를 해야 감수했던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 점수를 못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고 학우들로부터는 괜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배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설명을 하죠. 부담을 느낄 만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요. 학우들의 평가도 성적에 반영하는 까닭에 설득력 있는 행위 설명과 신선한 충격 요법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담감의 전체적인 윤곽이 다 드러났죠. 행위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상 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어마어마하게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또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무엇을 했는지 다 벙찌게 되니까요.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게 다 부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단계죠. 이야기는요. 연주 소재는 나무와 치즈, 그리고 당근과 코끼리로 잡았고, 이질적인 이미지가 멜로디와 리듬으로 어우러지는 심상을 모니터로 구현하는 행위 예술을 기획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제 피아노가 있고요. 그 위에 당근, 코끼리, 나무, 치즈 이런 것들을 이미지든지 실물로 갖다 놓고 오브제로 놓고 거기다가 빔 프로젝터로 이제 행위예술처럼 설명을 더하는 그런 거를 이 페르소나가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아노 위에 나무를, 작은 나무겠죠? 올려놓았고, 당근은 여러 조각으로 나눠 피아노의 반음이 흰 건반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검은 건반 형태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치즈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죠. 본인 나열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 나와야 돼요. 치즈는 피아노 의자에 쿠션처럼 깔았고, 그리고 코끼리는 빔 프로젝터로 피아노와 대칭을 이루는 천장에 투사했습니다. 대충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행위가 나오기 바로 전이죠. 행위가 나와야 되지, 연주라는 게. 이와 같은 외부 장치를 설치한 후 내리죠. 설치한 후 그리고 연주는 즉흥이라는 개념과 이질적 충돌을
드러내고자 손가락, 그 다음에 팔꿈치, 머리를 도구로 삼아 빠르게 건반을 내리쳤습니다. 전적으로 행위예술을 어디서 많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연출하니까 대중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 예방하고자 좀 부정적인 충격을 예방하고자 나오는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대중이 느낄 충격이 괴이하기보다는 신선할 수 있도록 기간은 짧게 잡았고, 아무래도 기간이 짧아야 뭐 잔상이라도 남아야 조금 이미지가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충격은 원래 짧아야 효과가 크니까요. 길게 늘어지면 지루하고 자꾸 이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 흥미와 신선함이 다 떨어지죠. 짧게 했다는 전략이 들어가고요. 이런 점에서 이 페르소나가 많이 생각하고 기획했다는 게 장점으로 드러나는 거죠. 또 갤러리에서 도슨트가 설명하듯 코끼리 영상 밑에 퍼포먼스에 대한 설명을 더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을 전체적으로 막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이걸로 통해서 얻어내는 효과를 추가로 하면은 아주 구색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이미지와 음악이 빚어내는 즉흥성과 이질성을 표현하며 대중의 의아함을 자아냈고, 또 요셉 보이스가 시연한 독일의 행위예술가예요. 이 사람이 모방할 수 있던 어떤 모델이죠. 행위예술 영상 자료로 개념을 보충하며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예술을 연주를 하는데 타당성을 부여하고자 요셉 보이스라는 선대 유명한 행위예술가를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에 피아노도 있고 당근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설득력을 높인 거죠. 페르소나가 멋대로 한 게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를 자신의 색채로 좀 다시 재가공을 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과 과정 설명은 다 됐고요. 이제 결과만 나오면 요구 조건을 다 쓴 셈이 되죠. 여기서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 교수님과 학우들로부터 과감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썼고요. 마지막으로 제목을 잡아야 되겠죠. 제목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된 것들, 또 읽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니까요. 눈을 확 끌 수 있을 만한 제목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과도하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세게 줘버리면 실망을 해버리니까요. 정말 핵심적인 어휘만 설정해서 던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요셉 보이스가 주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요셉 보이스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읽어볼 거고 모르면 또 이게 무엇인가 싶어서 읽어보겠죠. 피아노 퍼포먼스로 되살아나다. 되살아났죠. 모방을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대신 조금 어휘를 생동감 있게 넣었어요. 네. 이렇게 창의성과 관련된 경험을 소개해 봤고요. 본인이 수업에서 겪었던 일을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거나 사실을 기반해서 가공을 하고 연출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과정을 설명하면 진실성도 높아지니까 의심을 살 리도 없고요. 내용 자체가 흥미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이런 조금은 다른 소재로 접근했을 때 읽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은 비슷비슷한 글들을 읽다가 조금은 다른 느낌의 글을 읽었을 때는 신선하다고 예상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의성을 조금 다르게 너무 과도한 필터링을 제시하진 말고요. 본인에게 그냥 보통의 경험에서 남들과는 좀 다른 더러는 이렇게 약간은 창피할 수도 있는 일들을 벌였다면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